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 걸어둔 작업복을 입었고 구석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밑창이 닳아 얇아진 신발이었지만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도윤, 28살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5년째였습니다. 서울 외곽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현장까지는 5km였습니다. 매일 이 거리를 달려서 출근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외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탁, 탁.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달릴 수 있다는 것.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작업 반장님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오늘도 달려왔어? 네, 반장님. 대단하다, 정말. 나 같으면 못해. 괜찮습니다.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도 버스 타고 다녀. 몸 상하면 일도 못하잖아. 아직은 괜찮습니다. 반장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동료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도윤아. 너 진짜 성실하긴 한데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형,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꿈은 있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꿈이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냐? 에휴. 동료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비계를 올랐습니다. 땀이 흘렀고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하루. 퇴근 후에도 5km를 달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특별한 꿈도 없고 화려한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동여맸습니다. 현장까지 5km, 오늘도 달려야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발을 내디뎠고 익숙한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골목길 전봇대에 붙어있는 형광색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17회 시민 마라톤 대회. 그 아래 굵은 글씨로 박힌 문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1등 상금 300만 원. 300만 원. 저에게 그 돈은 석 달치 월세였고 밀린 병원비였으며 고향 어머니께 보낼 수 있는 용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너머로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팀장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윤아,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다른데. 아닙니다. 그냥 잘 잤습니다. 그래, 어쨌든 오늘 철근 작업 빡세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도 머릿속은 온통 그 포스터뿐이었습니다. 매일 5km를 달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연습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욕심일까? 나 같은 사람이 대회에 나간다는 게 우스운 일일까? 그날 저녁 퇴근길도 달렸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멀리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번쯤은 나도 무언가를 해내보고 싶다. 그날 밤 낡은 핸드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을 눌렀습니다. 참가비 1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화면에 신청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났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었다는 걸. 대회 당일 아침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작업복 바지를 꺼냈고 달아서 밑창이 얇아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형광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 최신형 러닝화를 신은 참가자들,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체크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 사이에서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뭐야? 작업복 바지에 저런 신발 신고 나왔네. 처음 나온 사람인가 보지. 곧 포기할 걸.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출발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몸을 풀고 있었고 저는 구석진 자리에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이번엔 40분대 목표야. 나는 작년 기록, 갱신이 목표지. 목표, 기록. 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달려보고 싶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뛰쳐나갔고 저도 그 물결 속에 섞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함성과 응원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응원한다는 게, 누군가와 함께 달린다는 게 이렇게 낯설면서도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1km, 2km,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앞질러 갔고 뒤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위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나는 달릴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처음 겪는 경쟁이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응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km 지점을 지나자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앞서가던 참가자들 중 몇몇이 속도를 늦추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옆구리를 붙잡고 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건설 현장에서 보낸 5년이 떠올랐습니다. 여름 한낮 40도가 넘는 철판 위에서 일했던 날들. 50kg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던 순간들. 비바람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공사 일정들. 그 모든 시간이 제 몸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10km 지점,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헐떡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님,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젊은 참가자였습니다. 값비싼 운동복을 입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천천히 가세요.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끄떡없으세요? 끄떡없다고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견딜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15km를 넘어서자 앞서 가던 참가자들을 하나둘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장비를 갖춘 사람들이 지쳐서 속도를 늦췄고 저는 묵묵히 일정한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나르던 어깨가, 비계를 오르던 다리가, 땀과 먼지 속에서 버텨낸 허파가 저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내 힘이었어. 마라톤은 단순히 달리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버텨낸 삶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던 의지, 5km를 달려 출근했던 끈기, 힘들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마음가짐.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20km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30km 지점, 선두 그룹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전문 러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 따라잡고 싶었습니다. 35km 막판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권 러너들의 페이스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속도를 늦췄고 또 한 명이 급수대에 멈춰 섰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간 쌓아온 지구력이 폭발했습니다. 1명, 2명, 3명. 지쳐가는 선수들을 차례로 앞질렀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작업복 입은 선수와 어디서 온 선수야? 엄청나게 빠른데. 번호판 확인해봐. 무명이야. 마지막 킬로미터. 앞에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1등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0m, 50m.
그는 뒤를 돌아보며 제 존재를 확인했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젠장,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결승선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40km를 달려온 몸은 한계였지만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세상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의 환호가 귀를 찢었고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우승입니다. 우승. 믿을 수 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어느 팀 소속이세요? 한도윤입니다. 저는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건설 현장이요? 정말요? 순식간에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스마트폰이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땀에 젖은 작업복 바지, 거친 손. 모든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온 무명 러너의 기적. 누군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300만 원 수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진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제가 이룰 수 있다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도윤, 한도윤, 한도윤. 평생 처음으로 세상이 제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우승 다음 날 현장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 도윤아, 너 TV 나왔더라. 대박이네. 축하해. 진짜 대단하다. 3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잖아. 운 좋았네. 운이라고요? 운이라니요. 저는 매일 새벽에 달렸습니다. 그래도 운도 따라줘야지. 프로 선수들도 많았을 텐데. 말끝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폄하였습니다. 점심시간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요즘 방송국에서 연락 많이 오지? 내 인터뷰 요청이 몇 건 왔습니다. 그거 다 받아. 우리 회사 홍보도 되고 너한테도 좋은 기회잖아. 저는 그냥 일이나 하고 싶습니다. 뭔 소리야?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데. 스폰서 제안도 받았다며? 거절했습니다. 미쳤어? 돈이 얼마인데. 팀장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녁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스포츠용품 회사, 광고 제안,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출연 제의까지 왔습니다. 모두가 건설 현장 기적의 러너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거친 손, 그을린 얼굴. 여전히 저는 한도윤이었습니다. 우승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300만 원 수표는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드려야 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한 동료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도윤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한 번 이겼다고. 그러게,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귓가에 스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세상이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어떤 이는 영웅이라 축혀 세웠고 어떤 이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 깎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화려함이 아니었어. 그저 내 노력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인데 주목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결심했습니다.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스폰서 제안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방송국 프로듀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 씨, 정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당신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 인생은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고 헐어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현장까지 5km 오늘도 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아스팔트를 밟는 발소리, 규칙적인 호흡, 땀이 흐르는 감촉,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팀장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진짜 왔네. 너 방송 안 나가고? 네, 저는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미련한 놈. 돈 벌 기회를 차버리고 저한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지만 동료 한 명이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도윤아, 나는 내가 이해가 간다. 내 선택 존중해. 고맙습니다, 형. 그래도 우승한 건 대단한 거야. 그건 아무도 부정 못해. 작은 위로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솔직히 후회 안 돼? 방송 나가면 유명해질 수도 있었잖아. 아니요. 후회 없습니다. 왜?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걸 확인했으니까요.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퇴근길도 달렸습니다. 똑같은 5km, 똑같은 속도.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버티기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선택해서 달렸습니다. 이 길을, 이 삶을 제가 원해서 걷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거친 손,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저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밤 300만 원 수표를 꺼내 고향 어머니께 송금했습니다. 이제야 그 돈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제 자리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고 저는 다시 평범한 건설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평범했지만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달 작은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금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순위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제가 원해서, 제가 즐거워서 달렸습니다. 어느 대회에서 한 고등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한도윤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 그때 뉴스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잘했네요. 근데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네, 물론이죠. 왜요? 유명해졌는데 다른 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소녀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후배 하나가 생겼습니다.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형,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죠. 당연히. 그럼 왜 하세요?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감사한 일이니까요. 감사하다고요?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달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됐어요. 후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 혼자 한강을 달렸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저 달리고 싶어서 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불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행복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삶이고 더 이상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는 작은 숙소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기적이 저를 바꾼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다만 몰랐을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다.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롭다. 달릴 수 있는 이 몸, 일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나의 기적이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5km를 달려 현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제가 선택한 삶일 것입니다.